한국,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 23년 경력 군사 기후 분석관 빅터 스톤이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전차가 시동 걸린다고요. 폭우가 쏟아져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태풍이 와도 해군이 바다에 나간다고요. 그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러시아 전차는 혹한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헬기는 모래폭풍에 12시간 멈췄죠. 중국군은 장마만 오면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기후는 군대를 파괴합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거짓을 밝혀내겠습니다. 빅터는 비웃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 달 후 나토 본부로 돌아온 그의 보고서 첫 줄. 그 대한민국,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태풍 속에서도 작전하는 해군. 영하 40도에 3초 만에 시동 거는 전차. 폭우를 뚫고 날아가는 미사일.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3년 이론이 무너진 남자. 그가 본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영하 40도에서 전차가 시동 걸린다는 걸 말이죠. 습도 95% 폭우 속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요. 태풍이 부는데 해군이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23년 경력으로 단언했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토는 나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하라고요. 그 불가능을 말이죠. 저는 빅터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나토 군사기후전력국 수석 분석관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군대가 기후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기록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2023년 2월이었습니다. 영하 42도였죠. 러시아군 T-90 전차가 진흙에 박혀 있었습니다. 포탄만 겨우 물 위로 나와 있었어요. 병사 셋이 동사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노트에 적었죠. 기후는 인간을 이긴다. 이건 제 23년 경력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중동은 더 참혹했습니다. 2023년 4월, 사우디 북부 작전 지역이었죠. 미군 AH-64 아파치 헬기 12대가 모래폭풍에 갇혔습니다. 엔진이 막혔어요. 로터 블레이드에 모래가 파고들어 기체 전체가 마비됐죠. 12시간 동안 작전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모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어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환경은 군사력을 파괴한다. 중국 남부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장마철이었죠. 습도 90%가 넘는 폭우 속에서 중국군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레이더가 오작동했어요. 정밀 장비들이 하나둘씩 먹통이 됐죠. 전력의 40%가 상실됐습니다. 중국군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이 습도 속에서 싸울 군대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스트림 클라이밋 리질리언스 더 코리안 케이스. 극한 기후 회복력 한국 사례라는 뜻이었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습니다. 한국군 혹한 작전 중단율 3%. 한국군 폭우 작전 지속률 97%. 한국군 기후 관련 장비 고장률 나토 평균 대비 18%. 숫자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나는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보고서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중단하지 않는 유일한 사례로 기록됨.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된 예외 사례겠지. 작은 나라에 부풀려진 데이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토 합참 요청 한국군 실태조사 필요. 이틀 후 런던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한국 가야 합니다. 왜 저입니까? 당신이 기후 전문가 중 최고니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오류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기후 데이터였죠. 여름 습도 90%, 겨울 영하 30도, 태풍의 장마의 폭설까지. 이런 환경에서 군대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중동보다 습하고 우크라이나보다 춥고 중국보다 변덕스러운 기후였어요.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검증 필요. 예상 결론 과장 또는 조작.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500m도 안 됐죠.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불가능이 진짜인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폭우가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로 가는 길이었죠. 차창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원 공군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확신했죠. 오늘 훈련은 당연히 중단됐겠지. 그런데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전투기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깐, 저게 뭡니까? 안내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정밀 타격 훈련 중입니다. 이 폭우 속에서요? 예, 오늘 스케줄이니까요. 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야가 500m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미군이라면 즉시 훈련을 중단했을 겁니다. 나토 기준으로는 위험 수준 레드였죠. 그런데 한국 조종사들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F-15K 전투기가 빗줄기를 가르며 날아올랐어요. 저 조종사 괜찮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나는 레이더 모니터를 봤습니다. 목표물 타격 정확도가 화면에 떴어요. 오차 1.2m. 폭우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장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도 훈련합니다. 매일요.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 확인 필요. 사흘 후 강원도 북부 산악 지역으로 갔습니다. 영하 23도였죠. 바람이 얼굴을 베는 것 같았어요. 나는 두꺼운 파커를 입고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20kg 군장을 메고 행군 중이었어요. 맨손이었습니다. 장갑도 안 낀 병사들이 있었죠.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동상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저 병사들 괜찮습니까? 소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동상 아닙니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맨손으로 군장을 매다니요. 나토 기준이라면 즉시 의무대로 후송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담담했죠. 마치 산책하듯 말이에요. 훈련 중단 기준이 있습니까? 영하 35도입니다. 지금 23도인데요. 아직 괜찮습니다. 나는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에 적으려 했지만 펜을 잡을 수가 없었죠. 10분 후에야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저녁 기지 회의실에서 한국군 대령을 만났습니다. 나는 질문을 던졌죠.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폭우 속 훈련, 혹한 속 행군, 이 모든 게 말이죠.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후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기후를 이깁니다.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후를 이긴다고요? 23년 동안 나는 정반대를 믿어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기십니까? 견디는 겁니다. 매일 반복해서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어요. 나토 평균 혹한 작전 중단율 78%. 한국군 혹한 작전 중단율 3%. 나토 평균 포구 작전 지속률 34%. 한국군 포구 작전 지속률 97%. 숫자들이 제 이론과 충돌했습니다. 조작일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국군 훈련 영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 촬영본이었죠. 체감온도 43도, 습도 90%. 72시간 연속 작전 훈련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그런데 동작은 정확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이죠. 20분쯤 지났을 때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탈수였어요. 그런데 다른 병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고 다시 훈련을 계속했죠. 72시간 내내 그랬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한 문장을 적었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부산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었죠. 기상청 예보는 경고 단계였어요. 풍속 초속 25m, 파도 높이 5m 예상. 오늘 기지 방문은 어렵겠습니다. 나는 안내 장교에게 말했죠. 아니요, 가능합니다. 태풍이 오는데요. 우리는 근무 중입니다. 도착했을 때 바람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더군요. 빗방울이 총알처럼 얼굴을 때렸어요. 나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구축함이 정박해 있었어요. 병사들이 갑판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계 근무입니다. 태풍이 오는데요. 24시간 경계는 기본입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병사들이 흔들리는 갑판에서도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파도가 배를 때렸죠. 그런데 레이더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적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이건 환경 적응이 아닙니다. 나는 중얼거렸죠. 환경 지배입니다. 사흘 후 경기도 파주 기갑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영하 28도였어요. K2 전차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죠. 나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도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에 시동이 걸립니까? 독일 레오파르트 2A도 영하 20도에서 시동 문제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T90는 더 심했고요. 보시죠. 전차 조종수가 올라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단 한 번에 걸렸죠. 몇 초 걸렸습니까? 3초입니다. 영하 28도에서요? 우리 전차는 영하 40도까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은 땅 위를 달렸죠.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조준 발사. 표적이 명중됐어요. 내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영하 20도, 시동 성공률 67%. 러시아 T90 영하 25도, 시동 성공률 34%. 그런데 K2는 영하 40도까지 문제 없다고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겨울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만들었죠.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충청도 미사일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시야가 300m도 안 됐어요. 오늘 발사 시험합니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현무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습니다. 나는 관측소에서 지켜봤어요. 목표 지점까지 82km입니다. 이 시야로 가능합니까? 우리 미사일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발사. 미사일이 빗줄기를 뚫고 날아갔어요. 연기와 빗물이 뒤섞였죠. 레이더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18초 후 폭발음이 들렸어요. 명중 확인. 오차 0.8m.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82km를 날아가 오차 1m 이하라고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나옵니까? 우리는 장마철에도 쏩니다. 매년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환경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 속에서 훈련한다는 겁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태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해군. 영하 40도에서도 시동 거는 전차. 폭우를 뚫고 정확히 날아가는 미사일.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환경을 견디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군사 실험실이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군에게 비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훈련 도구였죠. 내 23년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군대를 파괴한다. 이명재가 말이죠.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환경이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이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뭔가 잘못됐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 작전 지속률 97%, 나토 평균은 34%였죠. 이 차이는 비정상적이었어요. 오류가 분명해. 나는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데이터 재검증 요청. 한국 수치 확인 필요. 하지만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포구속 전투기. 영하 28도 K2. 태풍 속 해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사흘 후 대전 과학기술연구소로 갔습니다. 군 기후실험실이 있는 곳이었죠. 안내받은 건물은 거대했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모든 기후를 만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챔버가 보였어요. 크기가 농구장만 했죠. 저게 뭡니까? 환경 시뮬레이션 챔버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가능합니다. 습도는요? 5%에서 95%까지 조절됩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챔버 안에 K2 전차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모니터에 온도가 표시됐죠.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영하 42도에서 멈췄어요.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단번에 걸렸죠. 이제 습도를 올리겠습니다. 온도는 영상 40도로. 습도는 95%로 올라갔어요. K2가 움직였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죠. 고장은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장비는 여기서 테스트됩니다. 수백 번씩요. 나는 챔버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다른 나라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나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아니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남 산청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혹서 훈련장이었죠. 오늘 체감온도 45도입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어요. 습도는 90%고요. 훈련장 입구에 섰습니다. 터널처럼 생긴 시설이었어요. 안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죠. 저 안에서 훈련합니까? 예, 3시간 코스입니다. 3시간이요? 병사들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완전 군장 차림이었어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요.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뜨거웠죠.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어지러웠죠. 10분이 지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분째 나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였죠.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계속 안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로 봤어요. 1시간이 지났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말이죠. 3시간 후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땀범벅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은 담담했죠. 힘들지 않습니까?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해야죠. 나는 그 순간 벽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한국군의 벽을요. 저녁 소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조작이든 특수장비든 뭔가 있겠죠. 소대장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우린 조작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우리는 이 나라의 기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름은 습하고 겁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태풍도 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린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자랐죠. 그 속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특수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데이터 조작도 아니었죠. 이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창백했죠.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23년간 써온 이론들이 적혀 있었죠. 환경은 군대를 파괴한다. 기후는 작전을 중단시킨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어요. 손글씨가 흔들렸죠. 혹시 내가 평생 틀린 것인가?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한국의 밤이었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이론이 무너지는 두려움을요. 다음 날 교육사령부 자료실에 갔습니다. 한국군 훈련 매뉴얼을 보고 싶었죠. 혹한 훈련 교범을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어요. 눈이 멈췄죠. 이게 뭡니까? 혹한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목차를 봤습니다. 영하 5도부터 시작했어요. 영하 10도, 15도, 20도, 25도. 영하 40도까지 세분화돼 있었죠. 각 단계마다 훈련 내용이 달랐어요. 모든 병사가 이 과정을 거칩니까? 예. 단계적으로요. 나는 다른 교범을 요청했습니다. 포구 훈련 교범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강수량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시간당 10mm부터 50mm까지. 각 구간마다 훈련 방식이 명시돼 있었죠. 장마 훈련도 있습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편성돼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이들은 기후를 전술로 사용하는구나. 오후 경기도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시기였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시야가 200m도 안 됐습니다. 오늘 사격 훈련입니까? 우중 정밀 사격입니다. 이 시야로요? 장마철 특화 훈련이죠.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엎드려 있었어요. 몸이 진흙투성이었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준 발사. 200m 표적이 명중됐어요. 한 발, 또 한 발. 빗줄기를 뚫고 탄환이 날아갔죠. 모두 중심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합니까?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만 100번 이상 쏩니다. 100번이요? 장마철이 2달입니다. 충분하죠. 나는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탄착군이 밀집돼 있었어요. 오차 범위 5cm 이내. 폭우 속에서 말이죠. 비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부대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는 적도 방해합니다. 우린 익숙하고요. 그 말이 뇌리를 쳤어요. 비가 적도 방해한다. 그러니까 비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틀 후 파주 전차 정비소로 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K2는 혹한에 강합니까? K2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렌치를 내려놨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혹한에서 고장나면 죽습니다. 예. 전차가 멈추면 병사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강력했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독일 전차는 다릅니까? 독일은 혹한이 적습니다. 우리보다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혹한 경험이 많지만 정밀도가 다릅니다. 그가 K2 엔진을 두드렸어요. 이 엔진은 한국 겨울을 견디게 설계됐습니다. 그날 저녁 해군 작전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태풍 대응 부분을 펼쳤죠.
나토 매뉴얼과 비교했어요. 나토 태풍 매뉴얼. 풍속 15미즈 이상 항해 중단. 파고 3m 이상 정박 대기. 태풍 반경 500km 전면 작전 중지. 한국 해군 매뉴얼. 풍속 20미즈 이하 경계 강화 후 작전 지속. 파고 4m 이하 조건부 운용 가능. 태풍 접근 시 적응형 작전 전환. 나는 두 매뉴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회피 중심이었죠. 다른 하나는 적응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태풍을 피하지 않는구나. 나는 중얼거렸어요. 태풍 속에서도 움직이는 방법을 찾은 거야. 밤, 숙소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혹한부터 포구까지의 단계별 훈련 체계. 기후를 전술로 분류한 교범. 비 오는 날 100번 쏘는 특수부대. 고장나지 않게 만든 전차. 태풍 속에서도 작전하는 해군. 나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시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기후와 싸우지 않는다. 기후와 함께 싸운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전에는 그 비가 장애물로 보였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비는 한국군의 훈련장이었어요. 전술 요소였죠. 무기였습니다. 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굵은 글씨로 적었죠. 작은 기적들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사흘 후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혹한 실전 모의 작전이 예정돼 있었죠. 기상 예보를 봤어요. 영하 32도, 강풍 18m 초속.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 예상. 오늘 작전 진행됩니까? 예정대로입니다. 이 날씨예요? 실전에는 날씨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참관이 아니라요? 참가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상 위험이 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전문가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오만이었죠. 새벽 5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방한복을 입었어요. 장갑 2겹, 방한모, 목도리. 완전 무장이었죠. 그런데도 추웠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칼날 같았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어요. 병사들은 침착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출발합니다.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5분은 괜찮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손끝이 시렸어요. 장갑을 꽉 쥐었죠.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15분째 호흡이 짧아졌어요. 찬 공기가 폐를 찔렀죠. 2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계속 걷고 있었죠.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30분째 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어요. 발도 마찬가지였죠. 잠깐만요.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병사들은 계속 전진했죠. 괜찮으십니까? 한 병사가 돌아봤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40분째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됐어요. 바람이 더 세졌죠.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본부, 응답하십시오. 잡음만 들렸죠. 본부, 들립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소대장 얼굴이 굳었죠. 통신 두절. 대체 라인 가동.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때문인가? 내가 무리하게 참가했죠.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신 체크가 엉킨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죠. 전 병력 비상 대형. 열감지 장비 가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30초도 안 돼서 대형이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원형으로 섰죠. 중앙에 나를 보호했어요. 열감지 장비가 켜졌습니다. 대체 통신 라인 연결 완료. 또 다른 병사가 보고했어요. 본부 연결됐습니다. 30초였습니다. 통신이 끊긴 지 30초 만에 모든 게 정리됐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후퇴 동선 확보. 이동 개시. 대열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병사 둘이 내 옆에 붙었죠. 나를 지원하는 대형이었어요. 제가 방해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임무입니다. 그 병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1시간 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의무실로 직행했죠. 손가락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동상은 면했어요. 그런데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음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너무 무리 아닙니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손도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런데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출근하듯 말이에요. 저녁 소대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실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가 차를 따라줬어요.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30초 만에 해결하더군요. 훈련했으니까요. 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기후 속에서 계속 훈련하니까요. 그가 창밖을 봤죠. 저 추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기후가 군대를 강하게 만든다. 내 이론과 정반대였죠. 나는 평생 기후가 군대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는데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깨달음 때문이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들은 평온했다. 그리고 밑에 또 적었죠. 이 군대는 자연과 싸우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완성된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 눈보라 속에서도 한국군은 훈련하고 있을 거였죠. 그들에게 자연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이었어요. 교과서였죠. 나는 처음으로 한국군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경기도 용인으로 갔습니다. 통합환경전술센터였죠. 여기가 뭡니까? 우리의 핵심입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어요. 정문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깊이 내려갔죠. 지하 3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중앙에 작전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합환경전술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한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장마, 혹한, 폭우, 태풍 데이터를 4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합니다. 4D요? 4D입니다. 4차원이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반도 지형이 떴어요. 그 위에 기후 데이터가 겹쳐졌죠. 실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까? 예. 30년치 축적 자료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이걸로 뭘 합니까? 작전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강원도 동부 해안이 보였죠. 태풍 시나리오 실행. 화면 속 태풍이 북상했어요. 풍속, 파고, 강우량이 표시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륙 작전이 가능합니까? 장교가 몇 가지를 입력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죠. 가능합니다. 접근 각도를 조정하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상륙을요? 태풍은 적 레이더를 방해합니다. 그의 말이 뇌리를 쳤어요. 우린 자연을 적이 아니라 정보로 봅니다. 이틀 후 부산 해군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태풍 모의 훈련장이었죠. 오늘 실제 태풍급 시연을 합니다. 실제 태풍이요? 인공으로 재현합니다. 거대한 수조가 보였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10개 크기였어요. 풍속 생성기 가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파도가 일었습니다. 풍속 초속 28m, 파고 6m. 수조가 요동쳤어요. 파도가 벽을 때렸죠. 특수전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고무보트 5척이었어요. 파도가 보트를 집어삼킬 것 같았죠. 그런데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목표 지점 접근. 파도를 타고 움직였어요. 바람을 이용했죠. 은폐 성공. 적 레이더 회피.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태풍 속에서 기습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태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풍은 우리의 은폐막입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어느 군대도 이런 전술을 쓰지 않았거든요. 태풍은 피하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태풍을 무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종합무기 시연장으로 갔습니다. 현무, K2, K9이 대기 중이었어요. 오늘 3종 통합 시연입니다. 3종이요? 미사일, 전차, 자주포를 동시에 운용합니다. 기상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폭우 예보였어요. 시간당 강수량 40mm. 연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날씨에서 시연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현무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발사. 미사일이 빗줄기를 갈랐습니다. 연기와 빗물이 뒤섞였죠. 명중. 오차 0.6m. 동시에 K2가 움직였습니다. 진흙 위를 달렸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죠.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명중 확인. K9도 사격했습니다. 연속 발사였죠. 6발이 날아갔어요. 모두 명중했습니다. 나는 두 손이 떨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세 종류 무기가 동시에 작동했어요. 오차는 거의 없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어요. 궁금하십니까? 예. 너무 궁금합니다. 그가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연의 패턴을 읽고 그에 맞춰 움직일 뿐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극복이 아니라 이해. 저항이 아니라 적응. 회피가 아니라 활용. 자연은 적이 아닙니다. 준장이 계속 말했어요. 자연은 전술 요소입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23년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기후는 군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후는 군대를 정의하는 거였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을 봤죠.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죠.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K 클라이밋 워페어 모델. K 대시 기후 대시 전쟁 대시 모델. 한국식 기후 전쟁 모델이라는 뜻이었죠. 그 밑에 또 적었어요. 한국군만이 가진 독자적 전술 체계. 자연을 무기로 만든 유일한 군대.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23년 전 나는 런던에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기후는 군사력을 파괴한다. 그게 내 경력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그 이론을 버렸습니다. 기꺼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기후가 군대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걸. 기후가 군대를 완성시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말입니다.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벨기에 하늘이 보였어요. 흐리고 차가웠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커서가 깜빡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연을 이해한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간 본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폭우 속 전투기. 영하 40도 K2. 태풍 속 해군. 혹서 속 병사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나토 군사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사흘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대표가 왔어요.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독일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빅터, 이 보고서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하 40도에서 전차 시동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 대표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군 작전 지속률 97%. 그가 고개를 저었죠.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매일 반복해서 실제 기후 속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혹한 훈련을 합니다. 빈도가 다릅니다. 빈도요? 한국은 기후 자체를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사진을 봤습니다. 태풍 속 해군 사진이었죠. 이건 실제입니까? 예. 풍속 28m 속에서 작전 중입니다. 미친. 그가 말을 멈췄어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요.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준이죠.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우리도 한국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날 오후 내 이메일함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스웨덴 합참, 영국 육군본부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한국식 기후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국 대령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령님, 저는 23년간 틀렸습니다. 기후가 군대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정반대를 받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자연을 이기는 법을 아는 군대입니다. 존경합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빅터님, 우린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기술도 아니었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매일, 꾸준히 흔들림 없이 말이에요. 한 달 후, 나토 공식 문서가 발표됐습니다. 익스트림 인바이런먼트 오퍼레이션 가이드라인. 극한 환경 작전 지침이었죠.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였습니다. 서문을 내가 썼어요. 기후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기후는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전술 요소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세계는 그 뒤를 따라야 한다. 그날 저녁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전에는 그 비가 방해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비는 훈련 기회였죠. 전술 요소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23년 전 쓴 논문이 있었어요. 기후는 군사력을 파괴한다. 제목이 그랬죠. 나는 그 논문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렸죠.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후는 군대를 완성시킨다. 한국 모델 연구.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나는 한국에서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때 어떤 힘을 갖는지 보았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겠죠. 그리고 한국군은 그 비 속에서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이 힘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혹한도, 폭우도, 태풍도 멈출 수 없는 군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 자연과 함께 싸우는 군대. 날씨마저 무기로 만든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23년 만에 진짜 배움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